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이 훌륭하시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 팍팍 드리고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죽고 나면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세상 뭐니 해도 부모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고고TV도 후원을 좀 하시고 고고여명에 이 국힘은 말이죠. 지난 3.8 전당대회들 완전히 망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망가졌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1차 보수 괴멸을 윤석열이가 시켰다. 박근혜를 잡아놓고 탄핵만 했으면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서 45년 구형을 때린 게 한동훈과 윤석열이다. 그때 망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을 쫓아내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으나 그놈이 원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놈이 총선 끝난 지 한 달에 달아가는데도 아무 존재감도 없죠. 걔는 미래 가치가 없는 애예요. 가치관이 보수하고 달라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걔는 사라집니다. 뭐 국회의원 4년 더 하는 거고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로 끝나는 거고 4년이면 걔가 나이가 44살 됩니다. 그런데 3.8 전당대회 때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를 밟음으로써 2차 보수 괴멸에 들어갔죠. 그죠? 김기현을 억지로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김기현을 쫓아내고 한동훈을 집어넣었죠. 한동훈이 없어요. 아무것도. 걔 빈 껍데기입니다. 머리에 가발 쓰고 다니면서 색 하나 찍습니다. 어제도 칼국수집에 가가지고 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또 색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전당대회에 아마 출마하려나 봅니다. 미치겠다. 윤석열이가 어제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방해되는 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수 늙은이들이 난리 났죠. 탈당하라. 이재명한테 가라. 드디어 보수 개별을 시킨 추범이란 걸 알게 됐죠. 또 3차 개별이 이번에 총선이라고 내가 총선 전부터 말씀드렸죠. 한동훈을 꼽음으로써 보수는 완벽하게 개멸된다 그랬죠. 근데 108명 108번뇌가 남았죠.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얘네들이 여당이라 그러죠. 대통령이 있는 게 여당이에요. 행정부를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이 108번뇌들이 지금 총선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죠. 그죠? 백서 써봐야 소용없어요. 총선 참패 백서 써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다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이고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또 한동훈 가지고 싸우죠. 이 미친 것들이야. 고고TV는 60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당팔, 어리버리해도 당수가 8단이고 눈치 잘 보고 정치적인 우월한 진영에 붙는다. 당내에서. 어당파리가 이게 관리형이든 혁신이든 비대위가 소용없다니까요. 아니 잘하는 당은 당규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준석 쫓아낼 때 유승민 밟을 때 안철수는 끝까지 당원 100%를 위해 3.8 전당대회 돌파했지만은 당원 당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당원 당규 안 바꾸고 황우려라는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얘가 또 비대위원을 인사한다 그러죠. 아니 2, 3개월, 3, 4개월짜리가 길게 가봐야 3개월인데 이런 애가 또 뭘 비대위원을 또 인설해? 아이고야. 그 비대위원 차관급이에요. 2년 동안 비대위원이 수십 명 나왔죠. 혁신위원이 수십 명 나왔죠. 이런 거지 같은 좀비 전당에서 뭘 기대하느냐. 윤석열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몇 달 동안. 윤석열을 쫓아내고 분리시켜야지 보수놈들이 108번뇌들이 그때야 돼서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할 거예요.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전이라고 중도 보수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 경희대 후마니스트 칼리지 교수, 그 정치학과인가 봐요. 잘 몰라나. 후마니스트 칼리지. 그거 아무리 인터넷 찾아와도 그게 무슨 학과인지 안 나오더라고. 이런 게 정상적인 애죠. 근데 얘가 이재명을 너무 싫어하죠. 저도 이재명이 양아치라고 계속 그러죠.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지금 인물이었기 때문에 집권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3년 후를 바라본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또 들어와서 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나 됐다 그러죠. 김민재는 참 예쁘죠. 저는 나경원보다 더 훨씬 더 예쁘다고 봐요. 미인이라고 봐요. 김민재니가. 참 품격도 있고 나경원도 물론 그렇고. 그런데 김혜경, 김건희, 김정숙 3김을 특검하자 그러죠. 역제안을 하죠. 기가 찬 행동이 벌어지죠. 문제는 김건희 때문에 나온 거지 김혜경이나 김정숙 때문에 김건희 문제가 터진 게 아니죠. 김건희는 태초 태어날 태생적으로 그런 잡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려면 김정숙, 김혜경을 특검하자고 내실러 버리죠.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얘는 민에서 들어간 애죠. 학자로서 들어간 애죠. 관료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닙니다. 이런 게 윤석열, 김건희 보수를 지킨다고 이런 역제안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좀비된 정당이에요. 여기서 윤석열만 꺼내내면 김민재가 이런 말 하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꺼내내고 김건희 꺼내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를 재건시키자 말하겠죠? 모든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있는 거예요. 내일 그 기자회견 기대하지 마세요. 그 새끼는 뭐 희한한 놈인데. 자, 지금 내일 기자회견 한다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윤석열 이 자랑하지 말라. 김건희 방어하지 말라. 그런 게 막 평론가들 박승민이라는 애가 그래도 괜찮아요. 나오고 당에서도 그런데요. 윤석열한테 최상급 특별법을 수정안으로 하고 합의해라. 최상급 특별 수정안을 내고 합의하자. 그리고 윤석열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좀 해라. 자세한 설명을 하라. 그 자세한 설명은 김건희뿐이 없어요. 최상병 특검법은 너무나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김계한이하고 이종섭이가 윤석열 쪽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실실거리고 그런 거 실실대는 거 보면은 요새 보면 알아. 기분 나빠. 그게 정치한다는 거래. 걔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1, 2%씩 떨어져요. 지금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평균적으로 70%입니다. 긍정평가가 25% 전후예요. 국민의 4명 중에 3명이 등을 돌렸죠. 이거는 정치 못해요. 근데 이게 계속 정치한다고, 내일 기자회견 기대해. 김건희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거야. 요거는 박절해서 사람을 매몰차게 못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할 거야. 어쨌든 돼지는 코스예요. 그럼 국힘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보수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용기가 없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이제 대구에서 초급 목표 생활을 하는 유승민 하나뿐이 안 남아있고, 유승민은 절대 윤석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유승민을 꽤 좋아해요. 너무 지독하게 공격했어요. 유승민이가 2년 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야수의 심정으로. 그 야수의 심정도 아니었고 제가 그랬어요. 유승민 책에다가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정치인 재기가 힘들다. 말귀 못 알아듣더라고.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선 의원에서 꾸역꾸역 견디고 있는데, 안철수는 대가 강하지는 못해가지고 안철수가 말하면 안철수는 끝까지 물어뜯어야 되는데, 안철수는 제시하는 거로 그냥 끝나요. 나경원은 뭐 대권 주자도 아니고, 오세훈이는 저쪽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윤석열을 이제 손질하려고 그러고 있고, 홍준표라는 놈은 맨날 해서 발정을 하죠. 이면택이가 대지발정죄 같은 놈이라 그랬지. 찍찍 싸대죠. 걔는 절대 대권 주자가 못 돼요. 국민을 이기는 당도 없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도 없어요. 홍준표가 절대 국민 못 이깁니다. 이놈이 지금 황우려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당대표를 할 때 그때부터 우려스럽다. 그거 항상 그래. 그때 선진화법 만든 게 누굽니까? 황우려예요. 황우려. 그죠? 총선 패배할 줄 알고 선진화법을 만들어놨어. 근데 총선을 이겨버렸어.
정치 감각이 없는 애죠, 황운영이가. 권력에 붙어가지고 자기만 살려는 놈이죠. 출세력이 있는 놈이죠. 판사 출신. 그런데 판검사 출신은 절대 앞으로 정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재명이라는 새끼도. 그런데 뜬금없이 나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보수가 분산돼서 졌다. 그 유승민을 공격하죠. 그죠? 뜬금없이 보수 결집론을 갖고 나와. 보수가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로 희한한 늙은이 중심으로 지금 강구하게 결집돼가지고 진 거예요. 그 때문에 국힘 지지리가 45%고 민주당 지지가 50%인데 그래서 졌다 그래요. 응?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5%라는 게. 그만큼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양아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근데 왜 윤석열을 징벌했는가? 그걸 따져야 되는데 보수가 결집이 안 돼서 졌대, 이 새끼가. 황교안이 때도 4년 전에 40총선 때도 그랬죠. 그때는 유승민까지 들어와서 미통당을 만들었죠. 합류했죠. 이현주도 있었죠. 그때도 참패하고 이번에도 참패했어. 그럼 문제는 누가 한 게 있느냐? 보수 정당과 또 대통령이라는 놈한테 이번에 있다는 거죠. 이번엔 대통령이 있는데도 졌어. 그럼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심판이고 그래서 진 거예요. 이거 황우래라는 놈이 들어와서 인정을 안 하면서 또 윤석열을 지키려고 그래. 이런 새끼가 있는 한 이 보수는 재건이 안 돼요. 벌써 퇴물인데 또 당대표가 된 거야. 한동훈이하고 이제 50 한두 살 먹은 놈이 와가지고 맨날 그냥 이조 심판, 윤석열 심판, 이재명 심판, 또 운동권 심판 지랄 발광하고 지 혼자 셀카 잡고 돌아다니더니 걔 정치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근데 이런 놈이 요새 막 당 사무처 직원도 만나고 자기 경호팀도 만나고 이상민 건복주 이상민이도 밥 먹기로 했고 이놈이 정치적인 걸 너무 모르니까 이준석이도 하루도 쉬지 않죠. 그 새끼도 홍준표도 하루도 쉬지 않죠. 이놈도 하도 쉬지 않아. 맨날 그냥 언론에 끓혀. 돈이 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평론가들은 한동훈이가 재기를 한다, 당대표 출마한다, 저 한동훈이야말로 보수의 대권 주자라고 막 끌어대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황구래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가 전당대회 출마 세력이 나오는데, 심평이가 폭로했죠. 이거 한동훈이가 말이야. 전당대회를 한 달만 연기하자. 그런 게 말이야. 자기는 들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황우래가 나와가지고 한 달 연기한다 그러죠. 6말 7초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달 늦춰서 7말 8초로 가야 된다. 그게 당 증비하고 비대위원 뽑고 또 40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선거 일정을. 야, 이 새끼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붙여.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멀치기 평론가를 당원 누를 갖다가 말을 하죠. 민심을 몇 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철수는 50대 50, 홍준표는 당신 100, 오세훈이는 민심 100. 너희들은 당원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싶더라. 꺼져 이 새끼들아. 오세훈하고 한동훈, 홍준표는. 응? 그럼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원도 하고 민심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민심에서 졌으니까. 그죠? 윤석열이가 당심이고 내가 곧 당심이요. 내가 곧 민심이라고 해서 졌으니까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도체제부터 지도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옛날에 김무성하고 서청원이가 붙듯이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인가? 나는 비대위원 최고위원이 없어도 된다고 봐. 옛날에 총재 시절같이 당대표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봐, 난 지금. anyway, 얼추기 평론가들이 어느 순간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인가? 지금같이 말이지, 단일 지도체제. 지금 단일 지도체제도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단일 지도체제 때, 배현진이하고 조수진이가 반란 일으켜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비대위원 한동훈이 꼬아버리니까 윤석열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당대표 하나 주고 최고위원 필요 없어. 씨.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경선 룰, 민심 당심 비율, 경선 룰, 지도체제 요거 빨리 결정하고 너 떠나 이 새끼야. 항우려는 뭘 네가 혁신한다 그래. 지금 얘가 말하는 건 윤석열 정권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걸 자기 혁신하겠다는 거죠. 네가 무슨 혁신을 해? 누가 들어가도 혁신이 안 돼요. 이거 지가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이 오늘 당대표가 되는데 솔직히 유승민을 갖다 집어넣고 유승민을 혁신해버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맞아. 나경원이가 들어가도 전혀 혁신 못해요. 나경원은 항상 난가? 자기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유해요. 나경원 들어가면 옛날 황교안때 원내대표 하는 식으로 이재명하고 극한 대치 들어갈 텐데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이재명은 원래 있었어. 아무리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그래도 윤석열 한동훈 새끼가 이재명을 갖다가 2년 동안 공격하고 요번에도 이재명 심판론 들어갔는데 졌어. 참패했어. 그럼 이재명이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쪽이 어떻게 변하나가 문제죠. 근데 나경원이가 우리 쪽을 변화 못 시켜요. 보수를. 당대표가 되면은 여당 대표가 국가의전순위 사실상 2위예요. 국회의장이 2위, 대법원장이 3위가 아니라 사실상 2위예요. 그 지위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당을 뽀갤 정도로 윤석열하고 극한 대치를 쫓아낼 당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냥 밑에서 이제는 뭐 당정 수직 관계 하면 안 된다. 당정 수직 관계 안 하면 우리는 공멸이다. 벌써 공멸됐어 이 새끼들아. 이거는 좀비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도 합리적이고 계획은 고사하고 합리적이고 국민한테 인정받는 그런 정치를 다 그냥 잘라버린 게 윤석열이고 국힘 저 자체예요. TK, PK. PK는 그래 좀 이것들이에요. 그 새끼들은 지들만 사람면 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돼. 장관 한 번 더 하면 돼. 윤석열을 시켜가지고 그냥 공천 받아가지고 임기 요번에 이제 5월 말에 끝나니까 공기업 사장으로 가면 돼. 그래서 판세, 검세, 짭세, 관세 이것들이 있는 한 그 양심을 버렸잖아요. 합리성을 버렸잖아요. 그 새끼들이 전부 다 고시 출신들 아닙니까? 그걸 다 버려버린 새끼들이 뭘 윤석열과 수직관계만 갖다가 바꾸면은 수직관계만 바꾸면은 살아난다. 못 살아남아요. 이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하려면은 먼저 윤석열 잘라내. 그 다음에 국힘에서도 당직이나 또는 대야 투쟁을 할지 합리적인 인사 윤석열한테 밟힌 사람이 다 나서야 돼요. 우려스럽다. 좀비는 절대 재생이 안 됩니다. 지금 국힘이 좀비가 된 지가 박근혜 말기부터 2006년부터 10년이 갑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었어요. 한동훈이 있었고 좀비를 만든 당을. 한심한 새끼들, 늙은이들. 어떻게 윤석열을 메시아로 모시더니 윤석열이 지금 총선 참패하니까 한동훈을 메시아로 모시냐 이 새끼들아. 이 늙은이들아. 이까지 하겠습니다.